안녕하십니까. 저는 페네시아 CTO 송혁규입니다. 이렇게 여러분들을 만나 뵙게 되고 메타버스 디바이스에 대해서 여러분들한테 말씀드릴 수 있는 기회가 돼서 굉장히 감사드립니다. 제가 오늘 말씀드릴 거는 메타버스가 어떤 것들이고 거기에 사용되는 디바이스들이 무엇이고 어떻게 하면 좀 더 메타버스를 잘 활용할 수 있을 것인가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순서는 메타버스 기기의 필요성, 그 다음에 메타버스 기기의 요구 성능, 그 다음에 저희 페네시아가 제작한 GTM과 GTMnet, 그 다음에 징거라는 모델이 있고요. XR 메타버스 기기를 어떻게 활용할 것인가, 그 다음에 현재 해외에서 또는 국내에서 제작되고 있는 AR 제품에 대해서 비교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메타버스는 여러분들이 많이 들어보셨지만 실질적으로 이게 새로운 개념의 어떤 메타버스가 아니고요. 옛날부터 있어 왔었습니다. 즉 여러분들이 TV를 보실 때 TV를 보다가 옆을 보시면 현실이잖아요. TV는 가상이고요. 그것도 메타버스입니다. 그 다음에 여러분들이 스마트폰을 보시면서 이렇게 보시다가 밖을 보시면 어떻게 돼요? 그것도 메타버스입니다. 단지 여러분들이 이해하기 쉽고 한 번에 얘기할 수 있도록 만들어 놓은 게 메타버스라는 말로 용어를 정해 놓은 것이죠. 새롭게 나온 개념이 아니라는 거죠. 그러나 우리가 실생활 속에서 많이 체험을 하고 체득을 하고 해왔었는데 단지 그거를 현실에 와서 메타버스라는 용어로 정의를 해놓은 겁니다. 우리가 기술이 고도화되고 되면서 이제는 메타버스 안으로 들어가고 싶은 거죠. 전에는 우리가 현실 세계에서 그냥 구경만 하다가 이제는 내가 그 메타버스 속으로 들어가 보고 싶은 것들이 현실입니다. 어떻게 가능하냐? 그거는 디지털 현실이 왔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이것들을 할 수 있는 것은 실질적으로 제가 들어가는 게 아니고 아바타나 기타의 다른 방법으로 그 속을 들어가 보는 거죠. 그게 바로 현재의 메타버스 상황입니다. 그리고 메타버스를 이루는 데에는 크게 저는 두 가지로 구분을 하고 있습니다. 구현 기술, 거기에 또 표현 기술이 있습니다. 구현 기술은 여러분들이 쉽게 접할 수 있는 소프트웨어라든가 기타 어떤 플랫폼, 그 다음에 여러 가지 컨텐츠 이런 것들이 바로 구현 기술이고요. 여러분들의 눈에 직접적으로 보여주고 하는 것들이 표현 기술입니다. 자, 그런데 여기서 한 가지 좀 더 짚고 넘어가야 될 게 소프트웨어, 즉 구현 기술은 우리가 조금 더 쉽게 접근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표현 기술은 여러분들의 눈에 체감적으로 뭔가를 직접적 보여드려야 되다 보니까 빨리 이루어질 수 있는 상황은 아니에요. 또 요즘은 여러분들의 눈이 너무 높아져 가지고요. 우리 하드웨어 개발자들이 따라갈 수가 없어요. 왜? 영화나 이런 데에서 너무도 높게 어떤 레벨을 잡아놔 버렸어요. 즉 우리 많이 봤던 아이언맨에서 아이언맨 그 손을 딱 내밀면 손에 뭐가 나타나요? 홀로그램으로 막 나타나잖아요. 자, 그거는 영화상으로 가능해요. 자, 그러면 콘텐츠상으로도 가능해요. 자, 그런데 그거를 만들 수 있는, 표현할 수 있는 하드웨어가 있느냐? 아직 없습니다. 앞으로 향후 7, 8년, 10년 정도 걸려야 나올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디바이스가 그만큼 힘든 기술이라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소비자 요구는 굉장히 높은데 디바이스 기술은 아직 10분의 1 정도밖에 못 따라간다는 것을 염두에 두시고 제가 말씀드리는 것을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러면 메타버스가 요구되는 기능들이 뭐가 있느냐? 먼저 과학적으로 요구가 되는 게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요즘 많이 봤던 VR 기기들이 있습니다. 이런 기기들은 허상만 보는 겁니다. 왜? 눈앞을 가려놓고 보여주는 영상만 볼 수가 있죠. 밖을 보려면 뭔가 카메라를 연결하거나 아니면은 기타의 다른 장치가 있어야지만이 밖을 볼 수가 있다라는 거죠. 그러면 현실과 가상을 동시에 볼 수 있어야지만이 메타버스라고 금방 말씀드렸잖아요. 그러면 우리가 흔히 쓰는 이런 광학계에서는 뭐냐면 시스루 광학계예요.
영상도 보이고 밖도 보이고, 그러니까 현실도 보이고 가상의 아이콘이나 가상의 영상도 보여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굉장히 어려운 기술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요즘은 좀 기술이 발전이 돼서 실내에서 금방 말씀드린 그런 기술이 구현이 가능해요. 그런데 여러분들은 지금 실내에서만 사용하는 게 아니고 실외에서 보고 싶으신 거예요. 근데 실외에서 보고 싶은데 지금 나와 있는 대부분의 디바이스를 쓰고 밖을 나가서 태양광 아래에서 보면은 영상이 안 보입니다. 단지 뭔가 있긴 있는데 흐릿하게 보이는. 그래서 휘도가 굉장히 낮다라고 얘기를 하죠. 선명도가 떨어집니다. 자, 이거를 어떻게 해결할까? 자, 페네시아는 그동안 열심히 연구를 해서 그걸 해결할 수 있는 방안을 찾아서 지금 제품화를 준비하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인체 적합성. 여기 보시면 많이 나와 있는 VR 기기나 AR 디바이스들이 굉장히 무겁습니다. 최소 100g 이상. 그다음에 어떤 경우 심한 경우는 300g 이렇게 나갑니다. 지금 여기 앞에 계신 분들이 안경 쓰고 계신 분이 많이 계신데 안경이 몇 g인지 아십니까? 티타늄 안경 제일 얇은 거 가벼운 게 15g이고요. 지금 쓰고 계신 안경 대부분 25g 내지 30g 정도 듭니다. 그런데 저희가 앞으로 요거 드는 거는 40g 정도의 안경이면은 장시간 착용할 수 있겠다. 현재 쓰고 계신 안경도 되게 불편하시죠? 안경이 없으면 좋겠다. 자, 앞으로는 안경 없이도 메타버스를 표현할 수 있는 기술을 만들어내겠다라는 게 현재 하드웨어 개발자들의 목표입니다. 그래서 세계 최고의 기술을 가진 K-테크닉을 만들겠다라는 거죠. 그 다음에 인체 영향입니다. 여러분들이 VR 기기를 쓰고 보시면은 좀 어지럽거나 멀미 현상이 생겨요. 그런데 오래 쓰게 되면은 눈도 시력도 나빠진다. 이런 현상이 생깁니다. 이거를 해결할 수 있는 뭔가 새로운 디바이스가 필요하다. 그래서 메타버스가 되면서 이런 표현할 수 있는 디바이스들이 그런 부분들을 좀 충족시켜줘야 되지 않느냐 하는 게 현대의 흐름입니다. 그래서 그런 흐름을 맞춰줄 수 있는 디바이스들을 만들어내고 있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동영상 플레이. 자, 여기 보시면은 페네시아의 GTM 200이라는 제품이고요. 현재 이제 시중에 판매를 하고 있습니다. 화질은 풀 HD를 가지고 있고 화각은 45도입니다. 그러면 2m에서 약 65인치 정도 화면을 보일 수 있고요. 무게가 120g입니다. 좀 무겁죠? 그다음에 여기에는 USB Type-C로 돼 있어서 테더링 시스템입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쓰고 계신 스마트폰 대부분이 USB-C로 돼 있을 거예요. 그래서 C에 그냥 꽂기만 하시면은 바로 영상을 보실 수가 있습니다. 그다음에 여기에는 카메라가 달려 있어요. UVC라고 해서 카메라가 핸드폰으로 연결이 될 수가 있고요. 그다음에 머리 추적 센서라고 해서 보통 6DOF가 달려 있는데 저희는 이제 9DOF가 달려 있습니다. 그래서 자이로메타, 그다음에 악셀로메타, 자장 센서 이 세 가지 센서가 X, Y, Z 3축을 센싱할 수 있도록 해서 오차를 줄여주는 겁니다. 그리고 밖에서 자장 센서의 강도에 따라서 위치를 찾아갈 수 있도록 하는 기능까지를 넣습니다. 이런 그 제품들이 좀 앞으로 더 나와줘야 되겠다는 거고요. 여기에 좀 한 가지 흠이 있습니다. 뭐냐? 이어폰이 없습니다. 그래서 별도의 브루투스를 사용해야 됩니다. 그래서 다음 버전을 만들었습니다. 똑같습니다. 똑같고 여기에 골전도 스피커, 골전도 마이크를 추가를 했고요. 디자인을 좀 바꿨습니다. 그리고 좀 더 가볍게, 그다음에 광학계를 좀 더 얇게 갔습니다. 그래서 이게 나온 디바이스가 되겠고요. 이러다 보니까 광학계가 너무 두껍고 무겁다라는 거죠. 그래서 또 다르게 개발한 게 있습니다. 저희가 이제 홀로 진행하는데 요거는 여러 가지 기술이 복합적으로 들어 있습니다. 뭐냐면 LBS라는 레이저 빔 스캐닝이라는 기술과 그다음에 HOE 홀로그램 옵틱 엘리멘트라는 기술이 합쳐져 있어서 밖에를 보는 투명도가 80% 이상입니다. 앞전에 보여드렸던 디바이스들은 대부분
50%, 60%, 70%가 맥스였어요. 자, 그런데 여러분들이 지금 쓰고 계신 안경이 투과율이 몇 프로인지 아십니까? 90%예요. 그러면 이 투과율은 안경과 거의 비슷하다라는 거죠. 그래서 투과율이 매우 높기 때문에 밖을 보는 현실을 볼 수 있는 율이 훨씬 좋다라는 거고요. 그 다음에 여기에 레이저를 사용합니다. 아까 LBS라고 그랬죠. 레이저를 사용하다 보니까 영상을 선명하게 표시할 수 있어요. 그래서 밖에서 봐도 확실하게 영상을 볼 수 있습니다. 두 번째, 50g 언더로 되어 있는데요. 저희들이 지금 시뮬레이션 해본 경우 한 40g 정도 나옵니다. 여기에 카메라, 그 다음에 아까 말씀드린 9DF 센서까지 넣어서 한 40g 정도 나오는데, 이 정도면은 여러분들이 24시간 착용하고 있어도 아무 무리가 없다라는 거죠. 그러면 이런 것들은 어떻게 사용하느냐? 여기 보시면은 여러 가지 펑션이 들어 있습니다. 여기에 인체공학적 구성으로 되어 있죠. 아까 어지럽고 이런 내용들이 왜 어지럽냐? 근데 우리가 안경을 써도 어지럽잖아요. 실제로 안경을 벗어도 어지럽고. 이유가 뭘까요? 왜? 시선에 대한 자기 도수가 안 맞고 시축이 안 맞아서 그런 현상이 발생이 돼요. 그래서 안경점에 가서 눈 간격을 조절하고 안경을 맞추면은 바로 또 어지럽지 않은 안경이 되는데, 이런 부분들을 저희가 인체공학적으로 잘 맞춰놨다는 거죠. 그럼으로써 여러분들이 가장 편한 영상을 시청할 수 있도록 해놨고요. 특별히 어떤 입체 영상을 만들지 않더라도 거의 입체처럼 보이도록 80% 이상의 왼쪽 눈, 오른쪽 눈에 겹치는 부분을 만들었어요. 그래서 거의 입체처럼 보여집니다. 그 다음에 9DF는 기본적으로 들어가고요. 양쪽에 카메라가 2개가 들어가 있어요. 무엇을 하기 위해서 그러느냐? 일단은 공간을 인식하는 게 첫째 목적이에요. 내가 어디에 있는지를 알아야 영상을 띄워줄 수 있고 그 영상에 정확한 거리를 맞춰줄 수 있는 거거든요.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이 목적은 동작 인식입니다. 제스처 인식. 내가 어떤 물질을 잡아서 안에 있는 가상의 물체를 잡아서 옮긴다 했을 때 옮겨져야 되고, 그 다음에 지금까지는 X축, Y축만 되는데 Z축으로도 센싱을 해서 동작 인식이 가능하도록 해줄 수 있는 카메라가 바로 왼쪽, 오른쪽 2개의 카메라가 달려있다는 거죠. 자, 그러면 이러한 메타버스에서 사용되는 가장 비근하게 어디에 활용을 할까 보시면은 산업 현장에서 저희들이 만든 GTM 넷이라는 플랫폼이 있습니다. 그래서 원격지에서 정비를 하고 원격지에서 교육을 하고 원격지에서 뭘 하든 간에 센터와 원격지 간에 원활한 통신이 이루어지고, 아까 카메라가 달려있다고 그랬죠. 카메라가 내가 뭘 하는지 분명히 볼 수가 있습니다. 그 보는 카메라를 중심으로 센터에 있는 기술자, 즉 많은 경험을 가진 최고의 기술자가 첫 경험이 없는 아주 초보 기술자한테 열심히 가르쳐 줄 수 있습니다. 즉 현장에서 즉시적으로 가르쳐 줄 수 있다는 거죠. 이게 가장 큰 장점이고요. 그 예를 한번 보겠습니다. 이거는 이제 저희가 쓰고 있는 그 기계, 생산 기계 중에 이제 PLC 부분인데, 사실 PLC가 많은 기술자가 없어요. 프로그래밍하고 수리하고 하는 기술자들이 많이 없어요. 그러다 보니까 현장에 가면 이렇게 헤맬 수밖에 없어요. 그러면 저희 안경을 쓰고 이렇게 드라이버를 돌리면은 어떤 선을 분리해라, 다시 붙여라, 원격지에서 얘기를 할 수가 있는 거죠. 그 다음에 여기 보시면 테스터 기록을 찍고 있죠. 찍는 것도 마찬가지로 여기를 찍었을 때 전압이 얼마 나와야 된다, 아니면 신호가 어떻게 나와야 된다 하는 것을 알 수가 있고요. 그 다음에 측정을 하는 데이터도 넘어가서 측정값이 맞냐 틀리냐 이게 또 판단해 줄 수가 있는 거죠. 물론 같은 장소에 이루어진 건 아니고요. 멀리 떨어진 원격지에서 가능합니다. 뭐 한국에서 미국, 한국에서 제주도 다 가능합니다. 왜? 네트워크 서버를 이용하기 때문에 가능합니다. 그러면 영상만 되느냐? 영상뿐이 아니고 음성도 가능합니다. 그래서 음성도 가능하도록 서버가 양방향으로 진행이 됩니다. 그 다음에 저희들이 조금 이제 심혈을 기울이고 있는데 언택 공연입니다. 예를 들어서 BTS가 어떤 스튜디오에서 공연을 해요. 공연을 하는데 내가 거기에 가고 싶어요. 근데 온라인으로 들으라고 그래요.
그런데 원단에 들어가 보니까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그냥 스마트폰에 제가 보든가 아니면 컴퓨터 모니터에 볼 수밖에 없는 거죠. 그러면 제가 그 속에 들어가 있는 느낌이 들겠습니까? 안 들죠? 자, 저희 안경을 쓰고 그다음에 손목에 아까 말씀드린 9도F 센서 허리에 발목에 찹니다. 그러면 제가 공연하는 가수가 나왔을 때 환호하는 환호 모습이 여기 보시는 것처럼 이렇게 나타나요. 그 다음에 머리를 추적하는 센서가 달려 있었다고 그랬죠. 그럼 뭐냐, 내가 공연을 보다가 옆 사람을 이렇게 보면 옆에 있는 사람이 환호하는 모습도 볼 수 있고요, 또 이쪽을 보면 이쪽의 모습을 볼 수가 있어요. 그렇게 되면 어떻게 돼요? 내가 마치 그 공연 현장에 와 있는 것과 똑같은 상황을 느낄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제가 서두에 말씀드린 디지털 메타버스 공간으로 들어갈 수 있다라는 게 이제는 현실화돼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이 굉장히 앞으로는 각광을 받지 않을까. 메타버스 공연, 그다음에 이 공연이 또 하나 뭘 할 수 있느냐, 여러분들 교육 현장에 쓸 수 있어요. 마치 내가 교실에 와 있는 것과 똑같이 집에서 학교 수업을 받을 수 있다는 거죠. 선생님이 강의를 해 스튜디오에서, 그러면 옆에 학생이 어떻게 하고 있는지, 이쪽에 내 옆에 짝꿍이 뭘 하고 있는지 알 수가 있는 거죠. 그게 바로 이 언택 시스템입니다. 거기에 필수적인 게 바로 XR 메타버스 스마트 글라스입니다. 그러면 이걸 제조하는 회사들은 앞으로 이런 표준을 삼아서 제조를 해나가고 제품을 만들어 나갈 것이고, 거기에 맞는 콘텐츠들이 지속적으로 개발될 거라는 거죠. 그 다음에 이거는 이제 저희들이 현재 시도를 하고 있는 미래병사 체계에 활용하는 부분입니다. 여러분들 다 군대 가보신 분도 있고 안 가보신 분도 있겠지만은, 앞으로는 군인들이 저희 안경을 다 쓰고 전투를 합니다. 그다음에 사격할 때 우리 0점 못 잡았다고 막 혼나고 그랬죠. 벌 받고 PRI, 피가 나고 알이 배고 이가 갈린다, 그래서 PRI죠. 그런데 이제는 사격을 할 때 조준 사격을 할 수가 있습니다. 옛날에 전쟁 났을 때 총알을 엄청 쐈죠. 베트남전에서 한 명이 적을 한 명을 죽일 때 총알을 몇백 발을 쐈다고 그러죠. 그런데 지금은 총알 한 방으로 한 명을 죽일 수 있어요. 왜? 나는 숨어서 총만 내놓고 총에 달린 조준경이 상대방을 정확하게 조준을 해주면 방아쇠만 당기면 됩니다. 나는 숨어 있어요. 그럼 누가 총 쏴도 저는 안 맞아요. 그래서 적을 격퇴할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미래병사 체계에 들어가는데, 여기 보시는 화면처럼 적군이 어디 있는지 아군이 어디 있는지 식별할 수가 있고요. 내가 여기에 이 메타만 보이는 게 아니고 오버랩돼서 우리 내비게이션 아시죠? 내비게이션처럼 지도를 표시해 줍니다. 그럼 내가 어디 있는지 방향을 잃지 않고 잘 찾아갈 수 있다는 거죠. 그리고 밑에 보시는 것처럼 내가 총알이 몇 발 남았는지, 앞으로 몇 발을 더 쏠 수 있는지 다 확인할 수 있고요. 그다음에 여기 밑에다가 문자로 야, 너 거기서 어디로 이동해 하고, 옛날에는 막 전쟁에 막 포탄 소리 나고 그런데 말로 하는 것보다 어떻게 되겠습니까? 더 쉽게 문자로 정을 할 수 있다라는 거죠. 그러면 전 세계에 있는 디바이스들, 즉 현재 나와 있는 AR 디바이스들을 비교해 보면 메타2, 그다음에 모베리어스, 이게 일본 제품이고요. 홀로렌즈, 그다음에 이렇게 다 있는데 저희 페네시아 제품이 비교해도 뒤떨어지지 않는다라는 겁니다. 자, 그러면 이런 내용들을 여러분들 표에서 찾아보실 수가 있고요. 그다음에 국내에도 기업들이 많이 있습니다. 여기 보시면 국내 PNC 솔루션, 그다음에 인포마크, 이렇게 다 같이 제품들을 만들고 있습니다. 프라젠, 아이젠스틱, 엘비전테크, 이렇게 해서 국내에 있는 기업들도 세계 굴지의 기업들과 못지않게 열심히 디바이스를 만들고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여러분들이 메타버스에 더 가까이 갈 수 있도록 저희 디바이스 업체들이 개발하고 여러분들의 원하시는 바에 호응할 수 있도록 더욱더 열심히 노력해서 디바이스를 만들고 출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여기까지 말씀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